그러니까 시작 전부터 시작이 나고 그 이후에 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? 이미 다 재물 다 들어갔지, 돈 다 들어갔지.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처음 할 때부터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고 충분한 설명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죠. 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네, 안녕하십니까, 대호당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이제 좀 무속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눴는데요. 네, 처음에도 말 나왔던 게 이제 또 금전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그렇죠. 이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걸 좀 이어서 한번 가볼 텐데요. 네. 오늘은 좀 국값에 국값. 대해서 좀 말을 나눠볼까 하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모든 선생님들이 좀 무당 선생님들이 좀 국값을 요구하는 게 많이 다르잖아요. 그렇죠. 천차만별이지. 네, 그래서 왜 그렇게 다른지 똑같은 굿인데도 왜 금액이 다르고 국가세 맞는 정의는 좀 어떤 정도 좀 책정이 돼 있는지. 국값 뭐 틀리죠. 뭐 누구는 3천만 원 가져와라, 누구는 뭐 1,000만 원 가져와라,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굿의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굿의 규모가 굳이 엄청 크게 안 해도 될 정도냐, 아니면 뭐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소를 바쳐야 되냐, 재물을 얼만큼 써야 되고,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의 인건비, 그리고 과일, 뭐 떡, 전, 그리고 당비,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갈리긴 하는데 국값은 정해진 게 없어요. 시세라는 게 딱히 없지. 근데 내가 배우기론 그래. 국값에 만약에 선생님이 굿을 다 하고 가져가는 금액은 30% 이상이 되면 안 된다. 30%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10년 동안 배워왔고, 그렇게 일을 쭉 해왔고, 그리고 너무 막 그렇게 비싸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요즘에는 근데 다들 잘 아시더라고요. 옛날 저 처음 했을 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엄청 커요. 그리고 선생님들도 똑같은 악사님을 부르고 법사님을 부른다고 해도 또 달라요. 얼만큼 오래되신 분들인지 말 그대로 이름난 분들인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무조건 싸다고 해서 의심할 것도 아니야. 그리고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딴 데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, 이 말이에요. 말 그대로 오래되신 선생님들, 오래되신 분들을 모실 때는 또 그에 응당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고, 말 그대로 굿을 지금 이 시점에 하냐, 아니면 명절을 끼고 하냐에 따라서, 특히 재물비 같은 경우는 3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. 3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나. 예를 들어서 보통 과일값을 한 40 뭐 이렇게 쓴다. 비쌀 때는 120, 130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 있다. 그리고 당비에 인력이 얼마나 들어오느냐. 그러니까 다 때리는 거예요. 뭐 여기 얼마, 여기 얼마, 여기 얼마, 여기 얼마 이렇게 다 나가니까 그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, 선생님들에 따라서 규모를 이 정도만 해서 할지 아니면 좀 넓게 크게 해서 일을 좀 잡을지,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그거를 뭐가 잘못됐다, 잘됐다, 뭐가 이게 맞다, 저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해요. 근데 내가 굿값을 많이 줬어. 갔는데 재물이 말도 안 되게 차려져 있어. 그거는 좀 중간에 브레이크를 잡아야지. 시작하기 전에든 아니면 선생님한테 내가 미리 여쭤보든. 그거는 신뢰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. 왜냐? 그날의 주인공은 나예요. 나고 내 조상이고, 혹은 뭐 내 신령님들이 될 수가 있는 거지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쭤보는 건 무조건 신뢰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.
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죠. 알겠습니다. 선생님,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네. 뭐 어떤 분은 뭐 이 사연 때문에 굿값을 뭐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, 네. 어디 가는데 굿 말고 그냥 무슨 비방법으로도 가능하다, 그렇죠. 이런 방법이 있는데, 네. 그렇다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혹시 그런 건 좀 어떻게? 그러니까 굿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. 만병통치약은 아니고, 또 이 얘기가 파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, 단순히 막이 정도로 해서, 매기 정도로 해서 막아가느냐, 아니면 뭐 기도를 통해서 해서 막을 수 있는 정도냐, 이제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무조건 구태라는 그건 아니야. 그건 아니고,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하러 왔어. 근데 무조건 구타래. 근데 나는 그 정도의 긍정 여력이 안 돼. 그러면 가능하다면 치성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, 말 그대로 매기로도 갈 수 있는 거고.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지에 굿만 놓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네. 다른 방법을 해보고 네. 안 될 시에 약간 굿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.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설명을 하는 거고, 할머니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, 선택은 제가 하게끔 해야 돼요. 그러면 뭐 생각해보고 연락 드릴게요. 뭐 어떻게 할게요. 그럼 차이가 뭔가요? 이런 거에 대해서,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하셔라, 이 얘기예요. 다. 그래서 제가인 내가 납득이 돼야 돼. 그래야지 너 무조건 해 라고 해서만 하는 거는 나중 갔을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약간 굿하기 전에 이 모든 걸 좀 알아보고 그렇죠. 해결하려고 해보고 난 다음에 그렇죠. 좀 마무리 단계로 하는 게 좋겠네요. 굿은 마지막에 커내는 카드가 돼야 돼요.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 돼야지, 여기를 다 제쳐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닌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, 만약에 이렇게 제자들이 바로 이야기를 한다, 제자님들이,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지.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%다 납득할 수는 없을 거예요. 왜냐면 뭐 이 무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. 근데도 그런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껏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. 그래야 내 간절함도 다르고, 내가 그 당에 들어갔을 때 일을 할 때도 마음가짐이 달라요. 제자들이 100번 1000번 빈다고 해서 무조건 성벌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. 제가의 간절함과 이 신령님을 모시는 이 선생님들, 제자님들의 기도와 신령님의 이렇게 세 부분이 만나서 성부를 만드는 거라고. 네. 그러니까 믿고 맡기셨으면 끝까지 선생님을 믿고 가주시는 게 맞고, 내가 좀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그런 마음들을 질문을 통해서, 그리고 답을 통해서 해소하고 가시는 게 맞다. 중간에 딱 해놓고 의심하잖아요. 다 알아요. 신령님들이 벌써 아신다고. 그러면 그거에 꼬리를 물고 의심이 되고 뭐가 되고 해서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죠. 그리고 끝까지 가면 될 수 있는 일도 난 사기당했다가 될 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시작 전부터, 시작이 나고 그 이후에 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? 이미 다 재물 다 들어갔지, 돈 다 들어갔지.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처음 할 때부터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고, 충분한 설명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죠.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뭔가 일단 상담부터 할 때부터, 그렇죠. 그때부터 초장부터 좀 많이 정해져 있는 게 그렇죠. 좋겠네요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예전에는 무조건 해 라고 하고, 뭐 할머니 말, 할아버지 말, 애기씨들 말씀을 이렇게 믿고 가는 게 많았었다면,
요즘에는 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알고 해야 되고 그래야 서로에 대한 신뢰도 더 두터워진다고 생각을 해요. 시대가 바뀌었어요. 시대가 바뀌었고 많이 아는 만큼 내가 질문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거고 그래야 내 믿음이 내가 의뢰하는 이 집의 신령님들을 잘 믿고 갈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네. 알겠습니다. 좋은 정보 말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네. 선생님께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것도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뭐 고생 많으셨고요, 선생님. 또 다음에 또 좋은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